아침마다 이렇게 시장 문을 열면서도 요즘은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올해 제가 70이 됐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복잡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25년째 이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1992년 3월 15일. 그날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데 제가 우산이라도 들고 가라고 했더니 회사 가는 길에 사면 돼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시 들어와서 민수 방을 한번 들여다보고 갔어요. 잠든 아들 이마에 쓱 손을 대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점심 때쯤이었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회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큰 트럭이 빨간 불에 꼬리를 물고 가다가 우리 남편 차를 받았다네요. 그 자리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흰 천으로 덮인 남편을 보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멀쩡하게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민수가 아버지를 찾는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세요? 16살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민수는 누가 지켜줄까? 그 생각뿐이었죠.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죠. 제가 뭐라도 먹으라고 하면 고개만 가로젓고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야 민수가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안 오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모자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 앞에서 온 날이었어요. 장례식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밤새 음주를 했고 새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까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운전사가 무일푼이라 받지도 못했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었죠. 민수 학비는 또 어떡하나.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끙끙 앓았어요. 그러던 차에 동네 슈퍼 하시는 언니가 찾아왔어요. 시장에 자리가 났다고 김치랑 장아찌 담그는 솜씨는 언니가 보장한다면서요. 처음엔 망설였죠. 장사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진열하고. 근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첫날 장사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숙제하다 잠들어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은 꼭 손님이 오실 거라고 다짐했죠. 2달쯤 지났을 때였나. 어느 할머니가 오셔서 제 김치를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 맛이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네 하시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장부에 검은 글씨를 썼어요.
그 5,000원짜리 지폐를 받았을 때 기쁨이란. 어느 날 밤엔 민수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보인다고. 자기가 빨리 커서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날 밤 민수를 안아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리라고. 우리 민수를 꼭 훌륭하게 키워내리라고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남편이 나와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죠. 보고 계시죠? 여보, 우리 민수 이제 장가도 가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아들이. 그런데 요즘은 그 결혼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복잡해요. 아들의 첫 결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민수가 35이 되도록 결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선보는 것도 다 미루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왜 그리 불안하던지.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옆 건물 패션 회사 마케팅 팀장이에요. 서연이라고. 처음 서연이를 만난 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명품 브랜드 전신 의상에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 동네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민수 씨 동네예요? 너무 낡았네. 그때부터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동네가 낡기는 했지만 이 동네에서 민수를 키웠고 이 낡은 동네 사람들의 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서연이의 태도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된장찌개를 보더니 어머,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아직도 드시나요? 하면서 한술도 뜨지 않더라고요. 상견례는 더 힘들었어요. 서연이 부모님은 강남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 옷은 어디서 사신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시어머니랑 다니기 좀 창피하겠네. 저희가 옷 한 벌 사드릴까 해요. 요즘은 시어머님도 품위 있게 입으셔야.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민수 키우느라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결혼 준비 과정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서연이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자고 했고 신혼집도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고집했죠. 어머님, 결혼 준비금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얼마나 필요하니?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3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시장에서 25년을 장사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죠. 그 돈을 건네면서도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우리 민수 결혼인데 아들의 장가 가는데 어머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서연이가 받아간 돈이 걸리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어떤 준비도 시작하지 않은 걸까? 마침 그날이 결혼식장 계약금을 내기로 한 날이었어요. 서연이가 제가 준 돈으로 예약금을 내러 간다고 했거든요. 시장 문을 닫고 결혼식장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서연이를 도와줄 게 있을까 해서 강남의 화려한 호텔 앞에 섰는데 웬일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호텔 옆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연이가 나오는 걸 봤어요. 반가워서 부르려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우리 민수가 아닌 거예요. 오빠, 이번에 런던 갈 때 내 명품백도 좀 사다 줘. 우리 공주 성형수술비도 있잖아. 돈이 얼마나 든다고?
아, 그거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님한테서 결혼 준비한다고 3천만 원 받아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남자가 서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하더군요. 역시 우리 서연이가 똑똑해. 그 시골 할머니한테서 돈도 뜯어내고. 에이, 쉬웠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순진한데요. 결혼식 준비한다는 말에 바로 돈을 주시더라고요. 둘이 깔깔 웃는 소리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데 서연이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키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야,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자. 어차피 그 집 아들도 내가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사기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시어머님이 얼마나 촌스러운데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면서 결혼 비용도 제대로 못 대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죠. 핸드폰이라도 꺼내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서연 씨 시어머님 되세요? 돌아보니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서연 언니의 전 직장 동료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며칠째 시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보여준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서연이가 여러 남자들에게서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내고 잠적한 전력이 있다는 증거들. 그리고 제가 준 3천만 원도 이미 명품과 성형수술비로 탕진했다는 거래 내역까지. 어머님, 서연 언니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예요.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고 위약금은 남자 측에 뒤집어 씌우는 게 언니의 수법이에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새카매졌어요. 25년간 반찬 팔아 모은 돈. 우리 민수 결혼한다고 기뻐서 건넨 그 돈이 이렇게 결혼식 전날 아침부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우리 민수한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증거 사진이랑 서류들을 손가방에 넣으면서도 자꾸 망설여졌어요. 직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마치 천사같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그 드레스 값도 제가 준 돈으로 산 거라는 걸.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이 친구들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서연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 손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서는 신부님, 이제 곧 시작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더니 들어왔어요. 서연이의 전 직장 동료라던 그 여자였죠. 언니, 이제 그만해요. 더는 못 보겠어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도 언니가 또 다른 사람 인생 망치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민수 씨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순간 서연이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더니 감히 내가 내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우리 민수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서연이의 행동을 다 보고 있었나 봐요. 오빠, 이거 오해예요. 그만해. 다 봤어. 민수가 제 손에 들린 사진들을 가만히 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난 끝까지 믿고 싶었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도 네가 변했을 거라고. 서연이가 민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제발,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오빠만 믿어주면. 달라진다고? 네가 다른 남자랑 만나면서 우리 어머니 돈으로 명품 사고 성형수술 하러 다닌 것도 변하려고 그런 거야? 그제서야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다들 웅성거리면서 저기, 신랑분 그럼 결혼식은? 없습니다. 모두들 귀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저렇게 자랐구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어른이 됐구나.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 더 일찍 들을걸. 아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자랐죠? 이제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오고 퇴근하면 시장에 들러 저랑 같이 집에 가곤 했죠. 제가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나 봐요.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전 이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할래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왔더라고요. 옆에 조그마한 여자애를 데리고. 어머니, 이쪽은 제가 일하는 회사 법무팀의 지연이에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애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민수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화려한 명품 가방이나 하이힐이 아닌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죠.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아는지 비닐 장갑을 꺼내 들더니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며칠 뒤부터 지연이가 주말마다 시장에 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장아찌 담그는 것도 배우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야? 민수 선배님이 어머님이 담그시는 김치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서요. 그 말을 하는 지연이의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 우리 민수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서연이처럼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지연이가 죽을 끓여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끓인 게 서툴러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성이 가득 담겼구나. 먹어보니 간이 좀 짰어요. 하지만 그 짠맛보다도 더 진한 게 느껴졌어요. 딸 같은 정성이 2달쯤 지났을까. 민수가 저녁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랑 만나고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제가 신중하게.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바보같이. 나는 벌써 다 알고 있었어. 지연이는 제 며느리가 되고 나서도 매주 시장에 왔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김치를 담글 줄 알게 됐는데도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전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서연이를 만났을 때의 그 불안함,
그 걱정이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졌죠. 엊그제는 지연이가 아침 일찍 시장에 와서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아직 민수 선배님한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남편 사진 앞에서 기도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보, 이제 좀 안심하세요. 우리 민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제는 제가 우리 지연이한테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고생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니까요. 이제 곧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민수를 키우던 날들, 시장에서 땀 흘리며 장사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꿈만 같네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을 봐요. 여보,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지연이가 임신한 뒤로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와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연이는 뱃속 아기가 있는데도 여전히 주말마다 시장에 와요. 이제는 제가 말려요. 너 몸 안 좋을 텐데 쉬어야지. 어머님이랑 있어야 우리 아기도 편하네요. 어머님 정성이 우리 아기한테도 닿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져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자주 웃고 퇴근길에 늘 지연이 손을 꼭 잡고 시장에 들르죠.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래,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 시장 골목을 쓸다가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해요. 이 골목에서 25년을 장사했는데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반찬 하나 파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얼마 전에는 단골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자씨, 요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여. 뭐 좋은 일 있지? 네, 곧 할머니 될 거예요. 아이고, 축하해. 아들 며느리 잘 만나서 이제 시집살이도 편하겠어.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시집살이라. 지금은 제가 오히려 지연이한테 미안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자주 시장에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닌가. 입덧할 때도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건 아닌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으면 이런 말도 하게 돼요. 여보, 우리가 참 좋은 복을 받았죠. 민수도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지연이는 제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며느리예요. 이제 손주까지 생기면 우리 가정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시장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저녁 노을이 요즘 따라 더 예뻐 보여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한순간엔 끝인 것 같은 아픔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였나 봐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행복이란 게 꼭 화려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민수가 웃으면서 어머니 하고 부를 때 지연이가 투박하지만 정성스레 김치를 담글 때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이 순자 씨네 손주는 복덩이겠어 할 때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진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손주도 보고 민수랑 지연이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면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참 잘 살았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좀 길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식 결혼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처음엔 저도 그 상처가 절대 아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우리 아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한 그 일이 영영 잊히지 않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민수는 지연이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때론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얼마 전에 시장 골목에서 한 젊은 어머님을 만났어요. 아들 결혼 문제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아요. 진짜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처럼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 인연이 올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다면 결국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시장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연이가 찾아올 테니까요. 며느리가 아닌 딸을 얻은 것 같아 행복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잠시 눈을 감고 그들의 작은 진심을 찾아보세요. 서연이를 만났을 때는 몰랐지만 지연이를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일상의 작은 진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